통신주들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이렇게 좀 밀려있는 상황, 여전히 차트 이평선을 안 깨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KT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밀렸는데 이평선 안 깨고 있는 중입니다. U+도 보겠습니다. U+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얘는 아직까지 이평선을 못 탔네요. 네. 참말로. 또 만원이 언제까지 만원이냐 U+는 진짜.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SKT 먼저 보시면은 SKT 지금 보시면은 6.6%고요. KT 보시면 어때요? KT 5.16%입니다. 조금 KT는 많이 올랐죠. U+ 얼마? U+ 6.5%. 자, 지금 보시면은 세 기업의 배당률 기준 6.6, LG U+, 6.5, 그 KT 아까 5. 몇 프로? 5.1%? 5.2%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얘들은. 배당 성향. SKT는 현재 배당 성향, 번 돈의 배당을 주는 비율이 70%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U+는 얼마 주냐 그러면 얘 40% 나오냐? 얘 45% 정도 나와요. KT 얼마냐? KT도 45네? KT도 한 50 나와요. 자,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얘들의 실적은 세딱 고만고만해. 실적은 고만고만. 그리고 성장도 고만고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잡을 때 연애 한 10%? 5에서 10% 잡아요, 얘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1번 고배당인가의 정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채권금리, 그리고는 비교 대상 기업들의 배당률, 대표적으로 은행, 증권, 통신, 보험.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저 PBR 이슈로 올라가면서 얘들의 배당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지. 원래는 은행주가 8%였고 통신주가 6, 7%였거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통신주를 살 이유가 없었어. 비교 대상군들이 지금 배당률이 한 4% 혹은 5%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5%? SK는 6%인데? 이런 게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 좀 더 매력적으로 이제 바뀌어서 최근에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올라온 이유도 딱 그것 때문이야. 저 PBR도 저 PBR인데, 야, 다른 애들 배당률이 지금 5%까지 올라갔는데, 야, 배당률이 지금 7%, 8%면은 그거야, 그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고배당이라는 점에서는 그래서 배당 지속성, 혹은 배당 증가 가능성, 이런 걸 봐야죠. 근데 그 배당 증가 가능성은 결국 배당 성향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KT가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도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왜? SKT는 배당을 더 줄 수가 없어. 많이 쥐어짰어. 70%면은 더 달라고 하는 게 그 쓰레기 주준 거야. 저도 주주지만 SKT 이 정도면은 충분해. KT 좀 더 쥐어짤 수 있겠죠. 야, SKT가 70%인데 너희는 뭐하냐? 이럴 수 있겠지. 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끼들 너희들 정신 안 차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KT와 U+의 업사이드를 좀 더 따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기에 또 신사업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SKT는 신사업으로 AI 이슈를 좀 강하게 다루고 있고요. KT는 신사업으로 뭘 하고 있냐? 여기는 IDC, 데이터 센터를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U+는 이거 신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이 U+의 실체에 있는 신사업이 없다 보니 뭐 한다 그러는데 전사적으로 힘실어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지금 SKT 같은 경우에는 원래 누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티맵 보시면은 티맵 관련돼가지고 이 AI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다른 기업들이랑 협업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알고리즘으로 영역을 넓혀 나간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IDC 관련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M&A 때리고 있어요, 지금. 몇 천억씩 들여가지고. U+는 없어. 그래서 얘가 U+가 지금 조금 쩌리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도 맞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고배당과 그 다음에는 고배당에서는 뭐 오케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배당을 증가할 수 있냐, 그 다음에는 신사업의 확장성을 이제는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 연애 한 10에서 15% 우상향 정도는 노릴 수 있습니다. 10% 정도 우상향은 노릴 수 있어. 배당이 늘어나고 성장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신사업이 필요한데, 요 확장성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서 이게 또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10%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겁니다. 기존 산업이 너무 커요. 지금 SKT만 하더라도 1년에 매출이 지금 18조인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AI 관련돼서 매출을 낸다라고 했을 때 18조에서 1조를 추가할 수 있냐? 1조를 추가해도 5%야.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죠. KT 볼게요. 1년에 매출 26조입니다. 그래 좀 티가 날라면은 한 5조 원 정도 버는 그 매출, 5조 원짜리 사업은 나와줘야 돼. 5조 원짜리 사업. 매출 5조 원이 뉘지 개 이름도 아니고 힘들지.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매년 늘어요. 꾸준히. U+ 볼게요. U+도 15조짜리 사업이에요. 꾸준히 매년 늘어요. 꾸준히. 그런 이 부분에서 결국 바라는 거는 경기 방어주로서 배당, 필수 소비재로서 배당 말고는
딱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코카콜라 말씀하시고 스타벅스 말씀하신 분 그런 느낌으로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통신주고, 그러면 통신주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보면은 고배당의 기준은 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가 SKT를 말씀드리는 게 저 SKT 한 6만원 되면은 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뭐예요? 배당 주주 환원을 기준으로 비중 축소 구간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걸 얼마? 6% 수준이면 비중 축소를 하고 주주 환원 6%가 더 높으면은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SKT 기준에서 6%라 그러면 얼마냐? 지금 올해 배당이 여전히 뭐 거의 작년과 비슷한 3,500원, 3,600원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계산하기 쉽게 3,500원으로 해볼게요. 3,500원에 배당 6%로 따지시면은 곱하기 16.7이에요. 58,450원. 6%면은. 그래서 지금 SKT는 6% 기준에서 얼마? 58,450원. SKT는 24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5%면은 얼마냐? 5%면은 7만원이냐? 5%면 7만원이네. 20배니까. 5% 기준으로는 7만원. 자사주 매입 소각은 제외하고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4%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곱하기 25 하시면은 87,500원까지인데 그건 해봐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는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이 얼마로 예상되냐? 2,000원 예상하네요. 2,000원? 2,000원 예상한다 그러면은 대충 그 2,000원에 16.7배 보시면은 33,400원입니다. 6% 기준이 33,400원. 그리고는 5% 기준이면은 4만원 나오겠죠? 목표 주가가. 지금 그래서 얘는 얼마냐? 37,950원입니다. 42,000원 넘었다가 밀렸죠. 물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있겠으나 KT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얘가 배당이 좀 증액될 거다. 그래서 한 660원 얘기 나오는데 650원을 놓고 볼게요. 지금 배당도 있으니까. U+ 같은 경우에는 660원, 650원, 660원 곱하기 16.7 그러면은 11,000원, 22원 빼고 11,000원, 5%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13,200원이냐? 13,200원. 뭐 이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현실적인 주가 기준에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KT도 5만원 후반대 되면은 그때는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시 한번 채권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요렇게 놓고 계산 때렸을 때 지금 내가 투자하면 얼마나 먹을 수 있냐잖아. U+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내가 투자했을 때 5%까지 간다. 그럼 주가 차이가 얼마? 대충 30%. 이렇게 이게 계산기가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KT 같은 경우에도 4만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대충 지금 얼마냐? 4만원까지 가면은 한 2,000원 먹을 수 있으니까 2,000원밖에 없어. 5%네. 그리고는 SKT 7만원은 좀 세긴 한데 7만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14,000원? 16,000원 정도일까? 7만원 빼기 31%, 여기 30%네. 요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관점에서 뭐랑 비교해야 돼? 이제 다시 한번 채권 수익률과 비교해 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 수익률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뭐 미국의 2년물 기준으로 볼게요. 2년물이 지금 대충 4.5%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4.75까지 떨어지면서 그러면은 2년물을 우리는 이렇게 좀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한 3% 후반대? 그러면 3.75 정도까지 이렇게 2년물의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가 되냐? 배당을 제외하더라도 이러면은 1%가 떨어질 때 20% 정도를 먹어요. 1%가 떨어질 때. 그러면 대충 이게 이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대충 2년물? 요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20%? 그러면 한 15% 정도 먹을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장기 채권으로 보셔도 되고, 지금 10년물이 대충 지금 4.2 정도인데, 그럼 이게 뭐 3.5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럼 대충 그것도 한, 지금 장기물도 한 15% 정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 채권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뭐 호가랑 다 따져보셔야 되지만, 10에서 15% 정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1년 보유했을 때, 채권이랑 통신주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5%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SKT가 53,000원이고, 한 5,000원 간데, 한 10% 정도 갈 수 있대. 지금 내가 돈이 있어. SKT 살래? 채권 살래? 채권은 15% 정도 먹을 수 있고 통신주는 10% 정도 먹을 수 있대. 우리가 치수 차익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러면 이렇게 접근하면은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요 앞자리 요거 목표 주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먹을 수 있냐를 따져보면서 채권과 이거의 매력도를 따져봐야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통신주가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냐 그러면은 그냥 중립이에요. 채권이나 통신이나 비슷한 정도의 기대 수익률 값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미국 버라이즌도 6% 정도일 거다. 지금 고배당을 6% 정도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이제 기준금리가 뭐 3.5%, 3%까지 떨어지면은
그럼 고배당주 기준도 4%까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배당률 4%까지 잡고 조금 고배당주의 고배당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르게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채권 사봤자 뭐 2% 3% 주는데 채권 들고 있어봤자 그러면은 고배당주도 굳이 5% 6%까지 이렇게 저평가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 좀 이런 부분에서는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방어적 포트폴리오. 앞으로 좀 조금이지만 오를 부분만 보이는 그런 섹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통신주는 이제는 채권이랑 딱 놓고 비교했을 때 매력도가 그냥 했긴 높긴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통신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보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은 뭔가 이제 뭐 반도체가 비싸기 때문에 해칭용으로 보실 때 이렇게 좀 투자 선택지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는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if 요거 하나 넣어야지. 금리 인하하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고배당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면은 목표 주가, 목표 배당률 4%로 줄어드니까 그럼 훨씬 올라가죠. 목표 주가가. 그런 부분에서 채권이랑 이제 그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도를 비교를 하는 거고,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고배당이 좀 더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KT 배당 증액되면 목표 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SKT와 KT와 U+ 중에서 탑픽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지금은 KT예요. 배당을 증액할 여력이 있고 배당 증액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지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U+는 LG가 들고 있으니까 뭐 배당을 늘릴지 안 늘릴지는 잘 모르지만 KT는 요구하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 증액까지 놓고 보면은 가장 매력적인 곳은 KT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T 주주지만 어쩔 수 없어. 현실적으로 봐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주는 배당락일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냐 그러는데, Samion VSKT. 3전 vs KT 3전. 그러니까 배당주는 배당락일 다음에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세금 부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세금도 세금이기 때문에 배당락일 다음부터 막 사는 게 좋겠으나, 지금은 분기 배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배당주가 더 올라가려면은 하나는 있어요. 정치적 이슈.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배당주가 더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딱 하나. 배당 분리과세 통과되면 은행, 통신, 증권, 보험, 카드 레벨업 됩니다. 주가 레벨업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배당 분리과세가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장기 투자 수요, 장기 투자 니즈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배당 분리과세 미국화죠.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면은 이게 은행, 예금, 적금과, 그리고 우리가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아닌 월급 외 소득과 분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랜서로 외부에서 이게 뭐 3.3%로 이렇게 세금을 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세를 대표적으로 월급 관련돼서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리랜서 3.3%라고 하는 용역과세, 용역세, 용역 비용에 대한 이런 세금이 따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게 합산되잖아. 종소세로. 우리가 그 2천만 원 이상 예금, 적금, 배당이 들어가면은 이게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2천만 원 초과분 어디로 들어가요? 종합소득세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잖아요.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요. 그럼 2천만 원 예금, 2천만 원 예금이자 2천만 원 적금이자 2천만 원 배당, 그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 배당 투자 안 하지. 왜냐면 이렇게 투자하면은 안 그래도 내가 사업하고 안 그래도 내가 프리랜서로서 개인적으로 얻는 소득 이게 많은데, 이것만 해도 지금 세금이 맥스로 따지면 얼마? 49%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5억인가 벌면은 49%예요 세금. 그럼 배당을 받아봤자, 원래 내가 버는 돈이 억 단위인 사람들은 억만 넘어가도 30%씩 돼가는데, 내가 배당 받은 거에서 30%가 또 컸대니까 배당률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배당 투자 안 하지. 난 6% 보고 들어갔는데 30% 떼이니까 들어오는 돈은, 실제로 나한테 배당으로 들어오는 돈은 6%가 아니잖아. 얼마? 6%짜리를 내가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15.4% 떼고 들어오는 것도 빡쳐 죽겠는데, 거기다가 내가 또 2천만 원 넘었다고 세금을 또 내, 30%를. 야, 이거 도대체 얼마 받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배당 6%가 6%가 아니라니까. 실제로 나한테 꽂히는 돈은. 그럼 큰 손 굴리는 분들은 안 하지. 그쵸? 4.몇 %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건보료도 많이 올라갑니다. 비용도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소득이 늘어나니까. 근데 TR로 ETF 투자하면 배당 세금은 안 떼나요? 나중에 ETF 팔 때 세금이 나오죠. ETF도 그러니까 ETF에 대한 차익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똑같아요. 토탈 리턴 나중에 ETF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면은, 차익 많이 내면은 세금 빵!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되면은 떡상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과세가 통과돼야 되는 거, 통과돼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돼야 저 PBR, 기업 밸류업 같이 가는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그 감론을박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요게 있죠. 그러면은 대주주만 세금 줄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주주는 배당으로 이제 몇십억씩, 몇백억씩 받아가기 때문에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분리과세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뭔 얘기, 기준을 세밀하게 잡고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뭐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부과가 될 거냐. 이런 기준을 디테일하게 잡아가지고 소액주주와 대주주, 어차피 대주주는 세금 많이 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대주주는 조금만 줄여주고 소액주주들은 많이 줄여주고 일반 서민들이 좀 사다리 타고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세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정치권에서 할 일인데 그게 문제입니다. 국회 안 갑니다. 그거 가서 뭐 하냐? 돈도 안 되는 거. 안 가요. 자, 아무튼 요래서 우리 통신주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배당에 대한 세금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들어가셔야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목표 주가가 나온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보기 잘라놓고요. 통신 3사 목표 주가